안녕하세요. 토끼박사 1975.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제품 중에 L2 커팅 베이스라고 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로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댓글로만 답변을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살을 빼려면 먹은 양보다 많이 움직여라. 쉽게 말해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그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열량을 소비해라,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현재의 많은 연구와 또 그 연구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열량을 제한하고 많이 움직여서 운동으로 소비해서 살을 뺄 수 없다고 그렇게 밝혀진 논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봤을 때 살이 빠지지도 않았고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또 읽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을 찌우게 만드는 호르몬은 인슐린 호르몬이었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평생 살찌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였죠. 다이어트에 관련된 호르몬을 또 막 찾아보게 되면 뭐 아디포넥틴, 렙틴 호르몬, 뭐 코르티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살을 찌우는 호르몬인 인슐린 호르몬을 가장 신경 써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딱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은 우리 혈관을 거의 다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자동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이 인슐린은 체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복부에 많이 체지방을 축적하고요. 또 한 가지, 인슐린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해요. 가짜 배고픔을 유발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부족한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데 또 자꾸만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디저트 배라고 하죠. 또 뭐 단 게 땡긴다든지 케이크 같은 거는 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은 나는 지금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짜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일단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줘요. 낮춰주면 혈당이 낮춰지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혈당이 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혈당을 급속도로 높이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어떤 음식이냐면 빨리 소화 흡수가 돼서 아주 그 한마디로 말해서 흡수가 확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도 급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급해서 인슐린도 갑자기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급하게 올라가서 이 갑자기 올라간 혈당을 갑자기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음식을 먹었지만 혈당이 갑자기 또 다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저혈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어떻겠어요? 음식은 섭취를 했지만 뭔가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허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니까 또 먹게 되겠죠. 그럼 인슐린은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또 내려놓고 그럼 또 먹고 싶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슐린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어떤 같은 용량에서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노출이 많이 될수록 내성이 생기는 건데 인슐린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분비가 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럼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체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놓였다면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만하게 되고, 비만한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를 검사해 보면 다 인슐린 농도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인슐린을 분비를 자극을 많이 할까요? 아까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갑자기 확 많이 분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될 거예요. 그럼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인슐린을 대부분 급속도로 많이 올립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소화 흡수가 빠른 음식, 즉 가공이 많이 돼서 빨리 흡수되고 빨리 소화가 되는 음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제된 탄수화물, 또 액상 과당, 그리고 영양분은 없는데 당분만 있는 그런 자당, 뭐 과당, 당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설탕하고 밀가루만 끊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인슐린을 자극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자극하긴 해도 포만감 또한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들도 있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 흡수가 빨리 될수록 혈당을 급격히 높이 올리고 빨리 올리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저해하는 식이섬유 그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혈당을 좀 천천히 올라가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뭐 야채 같은 거 있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 소화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주고, 또 제가 식초 다이어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식초를 좋아하는 이유도 식초가 그렇게 급속도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좀 지연해주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L2 커팅 베이스라고 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다이어트 제품이 원리가 식후에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다이어트 제품의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게 어쨌든 그 제품이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치커리 식이섬유. 제가 그 제품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혈당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저해시켜주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식후 혈당 조절하는 그런 원리를 놓고 보았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서 당이 올라갔을 때 이 당을 빨리 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살살 걸어주면 이게 빨리 이제 당을 해소할 수 있다 해서 식후 걷기, 식후에 식초 먹기, 섬유질 식품과 같이 음식 섭취하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책을 막 읽으면서 제 친한 동생이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제 책을 읽기 싫어하고 제가 이제 읽어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특히 살을 뺐던 오프라 윈프리가 예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살을 뺐대요. 막 트레이너도 고급 트레이너, 뭐 고급진 식단,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해서 10몇 킬로를 뺐는데 요요 현상이라고 하겠죠. 요요 현상이 안 오게 하려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겠지만 다시 자기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자기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크대요. 특히나 비만인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길어졌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이 길어질수록 비만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비만의 시간이 길은 사람일수록 비만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라고 책에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만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도 빨리 그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한두 명의 전문의들이 말한 게 아니고 한두 명의 전문가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다이어트였고요. 간헐적 단식이었고요. 간헐적 단식은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삶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간 간헐적 단식을 해오고 있는데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셔도 돼요. 그만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벤저민 빅먼이라고 하는 또 미국의 뭐 이스캐롤라이나 대학 뭐 비만 대사 수술로 유명한 뭐 이런 박사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제이슨 펑이라고 하는 비만 코드, 뭐 당뇨 코드 이런 거 쓰신 박사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박사님 중에는 박용우 박사님, 또 조한경 닥터 뭐 이런 분들이 다 비슷하게 공통점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인슐린에 대해서 중요점을 얘기해 주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꼽아 주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책에는 너무 복잡하게 있는데 결론을 지어보면 그냥 단식 시간 동안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암 예방 효과도 있고 또 노화 방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주 많은 것이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에킨스 다이어트라고 한때 유행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혈당지수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탄수화물 제한하는 식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에킨스 다이어트도 1년이 지나자 효과가 떨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탄수화물 맛있는 거 케이크 이런 거 어떻게 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에킨스 다이어트 같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제한하는 음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만한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싶다 하면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는 거고요. 간헐적 단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영상에 올려서 제 나름대로 7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이 있고 두 번째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식후 혈당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식초, 천연사과 식초, 뭐 당분 들어간 식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녹차 카테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계피가루도 좋아요. 시나몬 가루 그런 거 좋고 식후에 10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좀 몸을 움직여주는 것 그런 것들 식후에 혈당이 빨리 조절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탕 단 거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절대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액상과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드시지 말고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아예 하지 말라고 못하게 좀 줄여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먼저 하시다가 간헐적 단식을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서 차차 제가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해요.